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피라미드 스트럭처라고 얘기하죠. 그 맥켄지 컨설턴트 출신인 바바라 민토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여기 시중에도 논리의 기술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수없는 문서를 만들다 보니까는 이 문서도 무슨 구조화가 가능하다 해서 만든 게 피라미드 스트럭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를 보면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일 상단에는 핵심 메시지, 우리가 얘기할 때 가버닝 토트 또는 메인 메시지를 한다. 내가 요번 문서를 만들 때 주장하는 바가 뭘까? 그걸 하나의 문장으로 만든 내용이고요. 두 번째 라인은 키라인 메시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된 어떤 이유라든가 설명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포트 메시지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두 번째는 키라인 메시지를 입증하는 실제적인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렇게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모양으로 보면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라미드 스트럭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피라미드 스트럭처가 왜 중요하냐면은 피라미드 스트럭처 하나를 잘 본인이 구조화 시켜 놓으면은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용이해져요. 예를 들어 가지고 말로서 그 내용을 전달할 수도 있고요. 또는 글로서 전달할 수도 있고, 또는 원페이퍼로 전달할 수도 있고, 또는 멀티페이퍼로 전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피라미드 스트럭처 하나만 잘 작성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다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중요한 부분은 사실 보면 피라미드 스트럭처 두 번째 라인은 키라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키라인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문서의 어떤 그 특징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문제 해결형 문서인 경우에는 이 키라인이 문제, 원인, 대책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품위서 같은 경우에는 배경, 방안, 효과식으로 전개가 돼요. 또는 고객한테 제안할 때는 고객의 니즈, 솔루션 또는 적용 방안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그 키라인이 전개가 짜임새 있게 돼야지 문서의 흐름이 맞는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피라미드 스트럭처 하나만 전개만 잘 시켜놓으면은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용이하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논리라는 거는 결국은 뼈대를 잡아내는 힘이에요. 그래서 논리라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수를 이해하는 힘이에요. 다수를 이해시키는. 왜 그러냐? 논리라는 거는 그 객관화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치에 맞게끔. 그러니까 이치에 맞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아 맞다라고 수긍을 해요. 근데 또 논리의 단점은 하나가 있습니다. 너무 냉정해요. 왜냐하면 누구한테 다가가질 않기 때문에 남들이 모든 사람이 볼 때도 굉장히 차갑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논리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이치에 맞게끔 머릿속으로 이해하기는 쉬운데 또 한편으로는 좀 공감을 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논리라는 건 다수를 이해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럼 설득이라는 건 뭐냐? 설득은 소수를 이해시키는 힘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설득하겠다면 그 사람의 가치 기준에 저를 맞춰야 돼요. 왜? 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공감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설득력이 높은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감동을 합니다. 그 따뜻함을 느껴요. 왜? 그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설득이라는 말하고 유사한 단어는 사실 아부입니다. 아부는 그렇잖아요. 자기를 버리고 남을 세워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득과 논리라는 거는 뭐냐면은 논리는 다수를 이해시키는 거고 설득은 소수를 이해시키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은 다수성과 소수성이 같이 플러스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누구한테 커뮤니케이션 하기 전 단계는 자기 스스로 이치에 맞게끔 잘 짜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게 말로 할 수도 있고 문서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그 사람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잘 체계화된 거를 잘 전달을 해준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저 사람이 어떤 용어에 익숙하고 또 어떠한 사례에 굉장히 익숙하고 저 사람이 공학도다. 그러면 제가 자동차 공학도다. 그럼 제가 자동차 사례라든가 자동차 용어를 써주면 저 사람이 쉽게 이해가 되겠죠. 저 사람은 식물과 관련된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럼 제가 어떤 케이스를 얘기할 때 식물 사례를 얘기해 준다든가 뭐 이렇게 얘기해 주면 저 사람이 굉장히 감동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거꾸로 제가 공학도한테 식물 얘기하고 그죠? 식물학자한테 공학 얘기를 한다. 그럼 이해가 잘 안 되겠죠.
그런 게 바로 설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중요한 거는 커뮤니케이션 하기 전 단계에선 자기가 갖고 있는 사고를 피라미드 스트럭처식으로 잘 짜내고 그 다음에 남에 전달할 때는 그 사람한테 맞춰라. 그게 논리와 설득이라는 관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